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젊은 층에서 이혼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올해 OECD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의 이혼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이혼율이 높습니다. 이혼하기까지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은 깊은 사랑을 느낄 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저 여자 또는 저 남자와 결혼했을 때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내 재산의 절반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그럴 정도 사랑을 느낄 때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위에서 다들 결혼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부모님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시적인 열정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결혼한다면 이 일시적인 열정이 지나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공통된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한쪽이 절약의 미덕이라고 생각할 때 그 파트너는 한도밖에 없는 인생 실컷 쓰고 즐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이때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자가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데 남자가 말하기를 아기 있으면 돈 많이 들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서로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따져보고 대화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또는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외롭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결혼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삶에서 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같이 살아갈 결정을 짧은 시간에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의 결과는 평생 지속됩니다. 남들 다 하는 결혼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한 결혼이 사실은 평생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 대한 결정인 것입니다. 구속력이 있다는 말은 결혼한 상대방이 내 삶을 어떤 형태로든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평생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된다는 환상은 쉽게 깨져버리게 되죠. 자신의 행복을 순전히 운에 맡기는 결과가 됩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계속 가까이 있다 보면은 처음에 파트너에게 느꼈던 흥미와 관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처음 알게 되고 또 호감을 느끼게 되면 신비로움과 참신함이 느껴집니다. 만날 때마다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신선하고 신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원망하는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단절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느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관계의 질은 나빠집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의 출구 없음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세 명의 등장인물이 영원히 한 방에 갇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권력을 행사하려는 끊임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서로 다툽니다. 이것은 서로를 고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문 기구는 따로 없지만 고문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은 감옥 같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싸우는 삶, 이것이 지옥입니다. 서로 계속 다투는 부부가 있다면 출구 없는 좁은 아파트에서 서로를 고문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해주기 바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싸웁니다. 이때 좁은 아파트는 지옥입니다. 지금같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 달 수입이 300만 원 또는 400만 원이라고 할 때
한 달 살기 빠듯합니다. 이때 절약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돈 많이 벌어오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빠듯한 살림에서 규모 있게 살림하는 그런 정신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돈을 많이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여자가 돈을 많이 벌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더 많이 벌어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사악한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사악한 아내라는 표현은 인간관계에서 한 사람이 파괴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는 고통스러운 요구를 계속할 때 해당됩니다. 당신은 돈 많이 벌어와야 해 한다는 식으로, 또는 남편 아내에게 어떤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때, 어떤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계속할 때 이 말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악한 아내라는 표현은 남자 여자를 떠나서 또는 결혼생활만이 아닌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말한 사악한 아내란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는 상대를 뜻합니다. 사악한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사악한 아내가 있을 수 있고, 사악한 남자친구, 사악한 여자친구가 있을 수 있고, 사악한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지옥이 된다고 말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탕이 되는 것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 배려하는 마음, 서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이트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데이트 비용을 남자나 여자 어느 한쪽에서 많이 부담하는 경우에 나를 사랑한다면 그 정도 돈도 못 쓰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배려심이 없는 태도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데이트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지난번에 많이 썼으니까 오늘은 돈을 적게 쓰는 방향으로 시간을 보내자.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데이트 관계를 떠나서 결혼 생활의 다른 모든 방면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관계는 두 사람이 모두 기여할 때 발전합니다. 책임을 다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없으면 다툼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나는 애 낳았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어. 애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나는 돈 벌어왔으니까 내 할 일은 충분히 다 한 거야.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나. 이렇게 말하면서 가정의 다른 일에 소홀히 한다면 역시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데이트 할 때는 화려해 보이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언제라도 깨지기 쉬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의무와 헌신을 바탕으로 한 구조이고 사랑은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